남성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연을 흡수하는 리셉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시밸런스하고 남자가 정자가 안 만들어진 경우로 불임이 온 경우는 시밸런스하고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아연, 단백질하고 콜라겐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이론상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연은 또 뭐하고 또 관련이 있냐면요, 면역. 아연이 면역을 우리 지켜주는 물질입니다. 세포 분열에 관여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셀레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5가지. 갑상선 건강. 도중에 다 나오는데.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레늄은 가장 중요한 게 갑상선. 자, 셀레늄이 어디에 관여하냐면요, 갑상선 호르몬 중에 T4라는 티록신이 있어요. 요게 T3, 3요오드 티로닌으로 바뀔 때 이 간에서 셀레늄이 스위치, 체인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티로신 기억나세요? 페니랄란이 분해되면 티로신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 티로신이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는데 여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도 쓰입니다. 자, 티로신이라는 단백질은 페니랄란인에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라붙는 게 뭐냐면 요오드예요. I가 아이오닌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네 분자가 달라붙어 있는 거를 T4, 티록신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티로신이고, 요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 기초대사에 운동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기초대사에 관여하는 게 바로 T3예요. 그래서 T4하고 T3가 우리 몸에 필요한데 요거를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셀레늄이에요. 그러면 T4에서 T3로 전환이 안 되면 기초대사율, 에너지대사, 체온율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나겠죠.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 몸에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심장 박동수 조율이 있고.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면 뭐라 그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래서 셀레늄 부족으로도 갑상선 기능 저하 증세가 나타납니다. 저하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늄이 들어있는 화학 칵테일,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젠슈츠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리되셨어요? 네, 안 되셨으면 저희 해독 강의하고 그 오늘 아까 22강 녹음하셨죠?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트북에 안 까신 22강 다 깔으셨어요? 네. 노트북 안 까주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T4에서 T3로 전환될 때 셀레늄이 사용된다. 그래서 갑상선 건강에 셀레늄이 도움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상선 위치 여기 있죠? 목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심장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셀레늄. 자, 비후성 심근병증 기억나세요? 자심실의 벽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병증. 무슨 부족? 셀레늄 부족. 그래서 심장건강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레늄 부지런히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관련이냐면 간 건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소 2개, 산소 2개를 뭐라 그래요? 과산화수소라고 하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과산화수소를 없애는 게 간에서 효소가 2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는 카탈라제는 철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뭐가 필요해요? 셀레늄.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과산화수소를 없앨 수 있다 없다? 못 없애죠.
그러니까 간 건강하고 이 뭐냐면 셀레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뭐냐면 관절 건강. 여러분 셀레늄이 부족하면요 관절이 O형 다리, O자 다리 있잖아요. 우랑우탄처럼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그래서 관절 변형을 막아주는 관절 변형을 예방하는 게 뭐냐면 셀레늄. 자, 다섯 번째 암 예방입니다. 자, 셀레늄을 미국하고 아일랜드, 미국의 무슨 대학교하고 아일랜드 무슨 대학에서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암에 가장 좋은 걸 봤더니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유방암, 난소암, 남자들은 전립선암.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패러다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으면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는 칼슘하고 인이 1대1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콜라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드시면 거기서 그게 다 빠져나가요. 아니 칼슘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칼륨 보이시죠? 칼륨 보이신가요? 자, 칼륨하고 나트륨하고는 기랑 관계 있어요. 자, Na 플러스 나트륨하고 칼륨하고는 무슨 관계요? 기랑 관계예요. 자, 이분 보세요. 칼륨이 줄어들었죠? 칼륨 왼쪽으로 마이너스 2잖아요. 그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라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은 배출해야 되겠죠. 자, 콩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 배출하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알도스테론입니다.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 하나죠. 나트륨 재흡수, 칼륨 배출 서로 기랑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관계 있다고요? 기랑 서로 밀어내는 관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율을 하려면요 좋은 소금을 드시면 조율이 됩니다. 좋은 소금을 반드시 드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왜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다 오염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하고요. 그다음에 그 방사능, 세슘,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바닷가에 너무 많아요. 네, 뭐 나비나 술이나 그런 일반 독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무거운 중금속을 걸으려면 나노 필터가 필요해요. 나노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바닷물을 해양 심층수를 부어 가지고 여기에는 위쪽에는 나쁜 미네랄만 있고 위쪽에는 좋은 미네랄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말리면 식용소금이 됩니다. 식용소금. 여기다가 흰불을 입혀서 만든 소금을 원적에서 행설금이라는 소금이 있어요. 이 소금이 지금까지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드디어 나왔어요. ORAC, ORAC라고 해서 환원력이 세계 최고의 소금이 개떨더라고요. 우리 파트너로 들어오셨어요. 개또형 소금 사장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파는 게 개또형을 팔고 계시는데 우리도 지금 팔아달라고 저 뒤에 지금 200만 원씩 갖다 놨어요. 네, 이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 개또형은 갯벌에 있는 그 뭐냐면 뻘에서 진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도자기로 만든대요. 도자기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휘발성으로 날려버리는 공법입니다. 근데 이 도자기 안에서 여기 원적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개발자가 아까 우리 그 대표님은 영업 대표님이시고 개발자가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실험한 걸 우리 사무실이 직접 해봤거든요. 그 요오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오드 그 빨간 거를 머큐rum을 개똥을 딱 넣고 몇 초 딱 돌리잖아요. 바로 하얗게 바뀌어버려요. 네. 아니 뭐냐면 환원 능력이 그 시각처 실험까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험 자료가 있으면 믿어주겠다 딱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 편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딱 가지고 오셨길래 인정을 했거든요. 결국 소금은 진짜 좋은 걸 드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소금 잘못 먹으면요. 잘 들어두세요. 주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자를 때 이게 톱으로 잘라요. 쇠톱으로. 그러니까 주겸도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자석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겸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어지고 또 세슘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안 없어져요. 자우지가 옛날에는 주겸이 최고 좋았어요.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설금은 뭐죠? 한국의 총판 사장님이 계세요. 홍명희 사장님이라고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시면 공동 구매가로 줍니다. 인터넷 85,000원이고 공동 한국 양자연구소에서 말하고 이충희 소개로 샀다 그러면 1kg에 4만 원이에요. 500g짜리 2개 줍니다. 4만 원어치 주문하면 안 해주고 최소 12만 원어치는 주문해야 보내준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6개 정도를 주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6개 정도는 주문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010 2711에 0888. 그게 아까 말씀하신 소금이에요? 여기는 이제 생설금. 네? 생설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적이 이게 나도 필터로 걸러가지고 이거를 후토리로 여기가 소금이고요. 개토염은 비싸요. 100g에서 44,000원이고요. 200g 249만 원 99,000원이에요. 소비자가가. 저한테 잘 말하면 이 플러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가격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2 플러스 1로 주면 거의 얼추 원가로 비슷해지겠다는 거죠. 필요하신 분 많아요. 암 환자들은 저 소금 먹으셔야 돼요. 환원 소금이기 때문에 그 소금이 들어가면 이 암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 바로 멈춰요. 여러분 소금이 암 억제 능력이 뭐냐면 식품하고 같이 먹었을 때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금 드시는 것이 물론 여러분이 이제 필요로 하시면 저런 분들 아니면 뭐 구매해서 드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진짜 좋은 걸 드셔야 됩니다. 식품은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식품은 PM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옥성을 수용하시면서 흡수를 높이고 생체 최고. 그다음에 여러분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뭐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 그러니까 천연 이완제. 저거는 천연 수면제로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뀔 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효소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부족하면 우리 몸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 부족하고 아연이 부족하면 몸이 스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능적인 조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구리 부족 적어놓으세요. 대동맥류 파열. 구리가 부족하면 콜라겐 형성이 잘 안 돼서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파열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나타나면 뇌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로 죽겠죠. 그 정도로 위험한 게 바로 여러분이 구리가 부족해지면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혈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코발트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로 전환이 됩니다. 코발트가 부족하신 분은요 비타민 B12가 좀 안 받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 코발트. 네, 비타민 B12가 잘 안 만들어져요. 네. 코발트를 비타민 B12의 전구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망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꿀 때 망간이 필요해요. 암모니아를 뭘로 바꿀 때요? 요소로 바꿀 때. 큰 틀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망간이 부족하면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안 바뀌어요. 그때 아르기나제는 효소를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망간이에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꿀 때 아르기나제, 망간이 필요한데 망간이 그 아르기나제 효소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오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오드 네 분자가 있으면 뭐야? T4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되고 세 분자가 있으면 3요오드 티문인이 됩니다. T4, T3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디로 넘어가시면 비타민으로 6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0페이지. 오늘 부족한 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그 방에다가 우리 지금 16명 모여있는 방이 있거든요. 우리 저 원장님 만들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걸로 계속 복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9일날 모여서는 저기 뭐죠? 당뇨하고 이 메커니즘 중에 몇 가지가 지금 빠진 게 있어요. 그거 공부하시고 오늘 시험 안 보고 그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도 그날 나가요. 시간이 되면 아마 다이어트 상담사 과정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요. 잘하면 수료증이 2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네요. 다이어트 상담사까지 좀 하니까. 원래 중급 과정에 있는 건데 지금 초급으로 당겼어요. 다이어트가 더 중요해가지고.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적어놓으세요. 야맹증. 여기 60페이지입니다. A가 부족하면 야맹증. B1 적어놓으세요.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티아민. 영어로 하면 티아민. 티아라의 효민을 죽이면 티아민이 돼요. 자, B1은 각기병. 꼭 알아두세요. 각기병. 그 다음에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리보플라빈. 영어로 리보플라빈. 리본을 달면 날아간다. 그렇게 오시면 돼요.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 자, B2의 부족한 게 가장 유명한 게 구내염, 설염. 입안에가 염증이 많이 생기죠. 혓바닥에도 생기고 입안 쪽에 생깁니다. B3는 나이가 들면 신이 된다. 나이아신이라고 합니다. 나이아신. B3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이아신. 자, 나이아신이 체내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니코틴, 아민이라는 효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코엔자임을 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나이아신 3가지. 펠라그라평 적어보세요. 나이아신 3가지 펠라그라평. B3가 부족하면 뇌에서는 우울증이 생겨요. 뇌에서 우울증.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아브라함 호퍼 박사라고 아까 여러분 조기 강사님한테 배우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호퍼 박사. 우울증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B3를. 근데 지금은 이제 B12까지 꼭 알아두세요. B2하고 B12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울증, 신경 정신과적인 질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관돼서 꼭 알아두세요. 예, B2와 아니 B3하고 죄송합니다. B3하고 B12, B12가 동시에 부족하신 분들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생기게 되고, 자, 뇌에서 부족하면 우울증, 자, 그 다음에 장에서 부족하면 B3가 부족하면 설사, 뇌에서는 우울증, 장에서는 설사, 뇌하고 장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부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있는데 홍조 현상. 겉이 좀 빨개가지고 북한 사람들처럼
얼굴이 거칠어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B3 부족이 세 가지에서 뇌에서는 우울증, 장에서는 설사, 피부에서는 홍조 현상. 거칠어진다. 피부가 거칠어진다 이 말이에요. 붉으면서 거칠어지는 현상을 홍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얼굴이 붉게 되면서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B3가 부족합니다. 특히 옥수수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옥수수. 북한에는 식량이 없어서 옥수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펠라그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B6는 뭐라 그러냐면 피리독신이에요. 피리를 잘 먹으면 독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피리독신. 자, 피리독신은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여러분,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 호모시스테인 농도. 6, 9, 12 적어놓으세요.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 6, 9, 12.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 9, 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도 안 되는데 무엇도 안 만들어져요? 조혈 비타민, P도 안 만들어져요. 조혈 비타민 6, 9, 12 꼭 기억을 하세요. 조혈 비타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타민 B12는요. 여기를 잠깐만 봐주세요. 자, 이거 너무 잘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기는데 조혈 기능 및 신경세포의 전연체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의 옷을 만들어주는 미엘린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12예요. 신경세포 옷. 자, 그리고 여기 부족하면 여기 하버드 논문 잘 그대로 옮긴 거예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반드시 오는 게 불면증, 짜증, 두통,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치매, 파킨슨, 뇌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비타민 B12하고 B3를 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B3가 부족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가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뇌에서 여러 가지 뭐냐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B3, B12는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비타민 C는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3는 콜라겐 합성. 그 다음에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지혜문부는 참고 논문을 보기도 하고 공부를 잘 하시려고 하신 분이 열심히 쓰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열심히 쓰십시오.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비타민 D는 부족하면 부루병. 비타민 D3 부루병. 자, 거기다 적어보세요.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적어보세요. 선샤인 비타민. 햇빛을 쬐어야지만이 비타민 D3가 합성이 됩니다. 선샤인 비타민. 자, 그리고 아포토시스라고 적어보세요. 아포토시스. 아포토시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포는 뭐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죽고 다시 재생하고 성장하고 죽고 재생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안 죽고 계속 커지는 걸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포토시스를 적어놓으세요. 세포 자멸사라고 합니다. 세포 자멸사. 세포가 스스로 멸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세포 자멸사에 P53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D3예요. 그러니까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암 예방에 도움을 주냐면 17가지. 그래서 비타민 D3 혁명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비타민 D3 혁명이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그 책에 찾아서 보시면 비타민 D3 혁명에 뭐가 나올까 알아두시고요. 자, 비타민 E는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유해산소. 자,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니까 유해산소라고 표현합니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시각적에서 허가가 되는데 비타민 D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해산소로부터 활성산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하고 E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E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혈액 응고하고 관련이 있어요. 혈액 응고.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돼서 자꾸 코피가 자꾸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네요. 17번까지 왔네. 자, 여기 아미노산은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라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 네. 유실량이라는 게 뭐냐면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이에요. 그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유실량, 아미노산 유실량 분석 보고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미노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유실량이 많다 적다야.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으면 오른쪽으로 표시해요. 자, 내가 그러면 많이 쓰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리시트립토판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이류발, 이소르신, 뉴시팔린. 우리 박영선 선생님이 인류발이 아니고 이류발. 이소르신, 뉴시팔린은 근육 단백질이 근육만. 저런 것들이 주로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아르기닌이 뭘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아르기닌 산화질소. 자, 리신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리신에다가 송가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송가산. 송가산 기능유지. 리신. 네. 여러분이 아니 왜 그래 뒤에 답이 다 나와 있긴 한데 왜 제가 적으라 그러냐면 짤막짤막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안 잊어요. 자, 송가산 기능유지에 관여하기 때문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트립토판하고 관련이 있어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송가산이 기능이 유지가 잘 돼야지만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리신하고 트립토판이 저렇게 같이 늘어난 사람은 송가산에서도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요. 멜라토닌. 그리고 트립토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세로토닌, 트립토판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늘어나 있어야 돼요. 정상 범위에 있어야 돼요. 정상 범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늘어나 있으면 많이 먹어야 되겠죠. 웨이하고 프로시브를 충분히 먹어야 이 소리예요. 쉽게 설명. 단백질 안 먹으면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먹으면 누구 거 갖다 쓴다고요? 내 몸에 붙어있는 거 갖다 썼습니다. 자, 페닐알라닌 기억나세요? 티로신으로 바뀌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티로신에서 L도파로 해서 도파민.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도파민 호르몬 만드는 원료로 쓰여지죠. 자, 메티오닌은 분해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 생겨요. 이거를 시스테인으로 바꾸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티오닌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 적으세요. 메티오닌에다가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이라고 적으세요. 황. 여러분 황댐댕이라고 들어보셨죠?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자, 그래서 여러분 메티오닌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해독에 관여합니다. 해독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유황을 먹긴 오리 아시죠? 유황이 뭐냐면 해독제입니다. 자, 트레오닌은 뭐에 관여하면 피부 쪽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소류신, 류신은 어디에 관여하냐면요. 적어놓으세요. 헤모글로빈을 만들 때 관여합니다. 류신, 이소류신, 류신. 그 다음에 이소류신, 류신, 발리는요. 세 가지가 또 어디에 관여하냐면은 근육 생성에 관여합니다. 근육 생성. 자, 그 다음에 히스티딘이라고 적어져 있죠. 히스티딘. 우리가 몸에 알러지 물질이 외부에서 꽃가루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알러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만드는데 히스타민.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히스티딘 단백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히스타민. 그거를 방어하는 물질이 지르등에 안티히스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가지고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늘어나 있으면 많이 먹으면 돼요. 정말 동의하신가요? 오른쪽으로 늘어나 있으면 어쩌라고요? 많이 드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글리신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자, 이거는 뭘 만드냐면 간에서 글루타치온. 요즘에 글루타치온이 유행이죠.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루타치온.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자, 여러분 그럼 간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만드니까. 근데 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되겠죠. A나 프로시에프를 충분히 드시면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로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티로신. 지금 비필수 아미노산 하는 거예요. 티로신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쓰이고요.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도파민 만들 때도 쓰입니다. 페니랄라닌이 티로신. 이렇게 바뀐다. 아까 적어놨죠. 이거 알아주시고. 티로신. 예. 도파민. 티로신은 갑상선 호르몬으로도 쓰이고 나중에 도파민을 만드는 호르몬으로도 쓰입니다. 티로신.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뭐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정리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 자, 코엔자임 68페이지 가볼게요. 아까 기억나시죠? B3 니코틴아미드. 니코틴아미드 뭐라고 했어요? B3. 그 다음에 비오틴은 B7. 파토텐산은 B5. 엽산은 B9. 코엔자임 Q10은 어디서 생산한다고요? 간에서. 특징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부족한 만큼 채워집니다. 기억나시죠? 자, 글루타치온 뭘로 필요하다고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네, 넘어갑니다. 71페이지 내일 분비죠. 자, 갑상선 분비 기술.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 적어보세요. T4, T3, 칼시톤. T4, T3, 칼시톤. 갑상선 거기 분비지수 옆에다 적으면 되겠죠. T4, T3, 칼시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체온 유지, 심장 박동수, 그 다음에 기초대사 이런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라토르몬이라고 있습니다. 파라토르몬. 칼시톤이라고 서로 기량관계 있어요. 자, 혈액 안에 칼슘이 많으면요, 뼈에다가 저장시키는 호르몬이 칼시톤입니다. 혈액 안에 남아도는 칼슘을 뼈에다 저장시키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칼시톤. 자, 그 다음에 pH 산도가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뼈에서 빼와야 되겠죠. 너무 팔아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파라토르몬이에요. 부갑산들 호르몬. 칼슘을 팔아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와야 돼요. 파라토르몬. 그래서 서로 기량관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있고요. 부신 수질 호르몬이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첫 번째가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코에서 진하게 솔솔 나온다 해서 코티솔, 코티졸 다 같은 말이에요. 코티솔, 코티졸.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항염 작용이에요. 항염 작용. 혈당 상승 작용.
항염증 작용이 된다. 혈당 상승 작용.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기억나세요?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배출한다. 나트륨 재흡수, 칼륨 배출. 그러니까 부신피질이 고장나면요,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당뇨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계속 흡수가 늘어나면 혈압으로 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당뇨혈압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겐 세 번째. 안드로겐. 부신피질 호르몬의 종류 중에 안드로겐.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남성 호르몬이 DHEA. 적어보세요. DHE 대문자로. E, A, B, C, D, E, A. 네. 이거는 이 호르몬에서 나중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신 수질 호르몬이라고 적어보세요. 부신 수질 호르몬. 피질은 껍질이라는 뜻이고요. 수질은 내부라는 뜻이에요. 자, 아드레날린, 노르 아드레날린 적어보세요. 암드레날린이라고 적는 거예요. 암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노르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은 주로 어떤 거라냐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노르 아드레날린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말초혈관 수축. 그러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겠죠. 노르 아드레날린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뒷담화를 많이 하든지 바가지 팍팍 긁으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분비 지수라고 있는데, 여러분 뇌하수체 호르몬은 적어놓으세요. 자, 시상 하부 아래에 있는 뇌하수체 호르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호르몬이냐면 부신 호르몬, 그 다음에 성 호르몬, 부신 호르몬, 성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접분비 호르몬.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그거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적어놓으세요. 송가선은 멜라토닌. 멜라토닌 적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흉선 호르몬 거기 보이시죠? 가슴세포, 가슴흉, 샘선, 흉선 호르몬 적어놓으세요. 타이모신, 티모신, 타이모신 이렇게 봅니다. 티모신, 타이모신. 자, 티모신 또는 타이모신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식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부터 할게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네. 자, 내분비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줄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줄어들면 그쪽에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으로 줄어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송가선이나 뇌하수체 가슴세포 줄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요, 외부에서 나한테 침투하는 거는 적이죠.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는 능력이 뭐냐면 면역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기 비자리. 나냐, 내 몸이냐, 내 세포냐 아니냐, 적군이냐 악군이냐를 잘 구분하는 게 면역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면역 시스템이 고장나면 누구로 공격해버려요? 나를 공격해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시스템.
대표님 먼저 가시고 19일 날 방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면역은요 결국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를 1차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면역력은요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면역력. 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게 면역 기능이에요. 자, 림프절 여러분 보세요. 림프들이 뭉쳐있는 것들 있죠. 그걸 림프절이라고 해요. 림프관이 알고 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꽈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과, 목, 다리 접힌데 서해부 쪽에 림프절. 거기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해서 면역세포들이 잡아먹고 시체를 많이 저장해 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푹 부풀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림프절은 펌프가 없기 때문에 운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림프절을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369, 369, 369. 이거 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 다음에 서해부. 네.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목은요. 이렇게 사이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대로 보세요. 시원하시죠? 네. 그렇게 림프절을 잡습니다. 자, 편도. 여러분 편도가 부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몸마음에 편도 부은 사람들 있잖아요. 벌을 그렇게 달아옵니다. 이쪽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골수. 아까 골수 기억나세요? 우리 몸에 재생하는 세포들을 성체 줄기세포를 다 어디서 봤는데요? 골수에서. 적어놓으세요. 골수에다가 성체 줄기세포. 자, 여러분 비장에서는 적혈구를 파괴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혈액을 보관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라 그럽니다. 비장이 망가지면 여러분 비장은요 비위 췌장이 한 세트로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장, 위장, 췌장을 하나의 세트로 봐. 그래서 여러분이 비장이 안 좋아지면요 위하고 췌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적어보세요. 비장, 위장, 췌장을 하나의 세트로 본다. 비장 지수 연대가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슴샘, 가슴흉, 샘선. 자, 흉선 지수라고 절 보세요.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심장이 왼쪽 상부 그 바로 위에가 흉선이라는 림프 조직이 있어요. 여기에서 T세포가 자랍니다. T세포 적어보세요. T세포, 성수, 면역세포를 거기서 길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지수라고 있죠. 글로불린이 아까 적어놓으세요. 항체, 면역 항체. 자,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도둑놈을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 그걸 방어하는 물질을 항체. 항체를 영어로 하면 글로불린. 예.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니까 이뮨 글로불린이니까 Ig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흡기 면역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자 폐를 통해서 여러분 호흡기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폐렴 그 다음에 아스마, 천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적어놓으세요. 폐렴 그 다음에 천식. 그다음 위장관 면역이 있는데 위점막이 약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저산증 환자 즉 뭐냐면 위산을 잘 못 만들어내신 분 있죠.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전막 면역에다 적어보세요. 쇼그렌 증후군 적어보세요. 전막 면역에다가 쇼그렌 증후군. 여러분 저도 쇼그렌 증후군의 유전자 순상이 태어날 때 52%가 태어났더라고요.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전막의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마른 땅처럼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주 입이 마르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점막을 보호해주는 게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다음에 비타민 P 이게 들어있는 성분이 뭐예요? 제일 쉽죠. 세포를 보호하는 제일 쉽죠. 전막 면역에는 제일 쉽죠가 최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막 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다음